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일찍부터 우리 기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동해번쩍 서해번쩍 홍길동 대표처럼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욕지도 선상 최고위원회도 했는데요. 새로운 곳에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지난번 경북 영덕에 가서 새벽 5시에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집에서 4시에 일어나서 5시 반에 규련 차량기지에 와서 청소 노동자들과 함께 지하철 내부를 청소하는 체험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는 시간에도 잠을 자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일상을 편안하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구슬땀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거대한 대한민국이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곧바로 한국가스공사에 가서 수도권 가스의 70% 정도를 감당하고 있는 인천의 가스 기지를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부엌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할 수 있는 것도 다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계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관문 하늘길을 여는 국제공항이 있고 바닷길을 여는 항만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 인천입니다. 물류, 관광, 국제 업무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 바이오 등 대한민국 미래의 먹거리가 자라나는 핵심 성장 거점입니다. 대한민국을 세계화 잇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준비하는 도시가 바로 인천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에게 인천은 그야말로 금지옥이업 아주 귀중한 곳입니다. 연수는 더욱 특별합니다. 송도 국제도시를 품고 있는 연수구는 인천의 특징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도시입니다. 첨단 산업과 주거, 교육, 기능이 함께 어우러져 미래 도시의 기능과 주민생활의 현장이 함께 있는 곳입니다. 연수의 문제를 풀면 인천의 해법이 나오고 연수를 발전시키면 인천의 미래도 선명해질 것입니다. 저희가 이곳 연수에 와서 이렇게 최고위원회를 여는 것도 바로 연수와 인천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인천 시민 연수구민 여러분께 연수를 더 확실하게 발전시켜 인천의 잠재력을 제대로 꽃피워 드리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지켜낼 수 있는 유능한 더불어민주당의 인재들과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입니다. 제가 박찬대 후보랑은 진짜 아주 절친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인하대 경계 안에 있는 곳에서 태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인천을 떠난 적이 없는 인천 토박이로 인천에 앞으로도 뼈를 묻을 그런 인천 사람, 오리지널 인천 사람입니다. 박찬대 후보와는 최고위원 그리고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으로 12.3 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을 함께한 그야말로 사선을 넘은 전후의 동지애로 똘똘 뭉친 그런 사이입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를 할 때도 박찬대 후보는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맹활약한 바 있고 지금 우리가 낯익게 듣고 있는 강백신, 어미준 검사들을 직접 최고위 현장에서 호명한
호명했던 그 박찬대의 그 굳은 입 모습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박찬대 후보는 이렇게 겉으로는 유해 보이지만 결단과 용기 그리고 과감성에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 못지않은 투사이고 전사입니다. 이런 양면을 다 갖고 있는 균형 감각이 있는 박찬대 후보야말로 인천 발전을 이끌어갈 그런 매우 중요한 지도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찬대 후보께서 원내대표 시절 인천 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켰고 맞습니까? 네. 법사위 간사한테 명령. 후보께서 대표 발의에 해사법원 관련 법안도 통과되어 이제 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인천 어업인의 44년 수건이었던 야간조업 제한 해제도 이뤄냈습니까? 예, 노력했습니다. 네. 혼자 한 건 아니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다 이거죠? 예, 당대표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해온 정치인. 인천의 굵직굵직한 현안을 처리한 해결사가 바로 박찬대입니다. 박찬대의 앞날에 무지갯빛 영광만 가득하길 친구로서 당대표로서 기원합니다. 다음은 정지열 연수구청장 후보입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정지열 후보께서는 연수구의회 의장을 지낸 사선 구의원 출신입니다. 저도 국회의원 사선하고 있습니다만 사선을 하게 되면 알 거 모를 거, 해야 할 거, 하지 말아야 할 거 모든 것을 다 압니다. 인천 연수구의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연수 주민들의 곁을 지킨 베테랑 프로 정치인입니다. 누구보다 연수를 잘 알고 누구보다 연수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민주당이 보장하는 연수 전문가입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 박찬대 후보님, 정지열 후보님은 인천과 연수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힘 있는 후보들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적 비전과 실력을 모두 갖춘 후보들입니다. 이 두 분과 함께라면 이재명 정부의 지방주도 성장의 흐름 속에서 인천이 가진 기회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반드시 해결하고 도전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시도할 것입니다. 후보님들과 함께 민주당도 더 크게 발전하는 인천, 더 확실하게 좋아지는 연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연수 갑과 개항 을에 대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한 공천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연수갑 보궐선거 후보로는 송영길 전 대표님을 전략 공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님은 제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이고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상징과도 같은 분입니다. 이곳 인천 계양에서 5선을 하면서 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물줄기를 터온 선구자이고 또 지도자입니다. 사실 당대표로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곳 연수구가 그렇게 녹록한 지역이 아니고 그래서 이 연수구에서 승리할 확실한 필승 카드는 아무래도 송영길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이르렀고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를 이곳 연수갑에 공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박수를 칠 점 주시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곳 인천으로 오는 차 안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2004년도 17대 초선부터 지금까지 마포, 을에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 당신은
이제 더 큰 곳으로 가라. 그래서 다른 지역구로 가라 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그 한 20여 년 같이 동고동락했던 계양을 지역 주민들과 잠시 이별을 해야 되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는 더 어려운 지역이 있다면 그리고 더 큰 역할이 있다면 기꺼이 가는 것이 통큰 지도자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흔쾌히 당의 결정에 따라주신 송영길 전 대표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인천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송영길 전 대표께서 이곳 연수에서 새로운 연수의 꿈과 인천의 꿈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의 꿈을 설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큰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계양 을에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을 공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남준 전 대변인을 보면 저는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 시절부터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본인은 그림자처럼 이재명을 보좌했던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저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동행하는 일이 참 많았었는데요. 뭘 그렇게 잔뜩 넣었는지 백팩을 메고 그리고 뒤따라가는 김남준의 뒷모습을 저는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수가 적습니다. 그렇지만 행동은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결단력도 있어서 오늘의 이재명 대통령이 있기까지 김남준의 공로가 어찌 작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김남준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는 국정 철학을 국회에서 입법으로 제도로 충분히 뒷받침할 그런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께서는 원래 언론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입 대변인 역할도 많이 해온 만큼 이제 앞으로 이 계양을에서 계양을 주민들의 입이 되고 대변인이 되고 계양을을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게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김남준이 가는 길에도 앞으로 영광이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큰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저는 이제 성남공항에 가서 대통령께서 인도 베트남을 방문하고 오시는 것을 또 맞이하러 오늘 갑니다. 어제 코스피가 장중 6,500선을 돌파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입에 올리기도 별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했던 코스피 지켜졌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정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신뢰 자본이 쌓였고 코리아 리스크가 제거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누리는 시대로 이제 진입하고 있습니다. PBR 기준으로 아직도 우리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을 감안을 하면 코스피는 6,500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7,000, 8,000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이제 정상화되고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상징적인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재명 대통령 뽑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게 당정청이 한몸으로 똘똘 뭉쳐 원팀 원보이스로 끝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이곳 인천에서 더 특별하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장 후보로 확정된 박찬대 후보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로 확정된 박찬대입니다. 불과 한 달 전에 인천 강화에서 최고위원회가 열렸고 정청래 대표님과 새우잡이 배에 올라서 민심을 들었는데 또다시 이렇게 인천 그리고 제 지역구인 현재까지 연수구 갑지역에 또 이렇게 찾아주셔서 우리 인천 시민께 깊은 애정을 보여주신 정청래 대표님과 우리 당 지도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청래 대표님과 저는 불법 계엄의 최전선에서 저항을 하며 원내대표로 또 법사위원장으로 한치도 뒤로 물러섬이 없이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최전선에서 가치 사선을 넘는 동지로 여기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국민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내고 국민 주권 정부를 세웠는데 이렇게 당대표가 되셔가지고 저희 지역에 오셔서 최고위원회를 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참으로 감회가 깊습니다. 네. 예, 이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제 당에서 전략 공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천 연수 갑 저희 지역에 누가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고 저도 이러저러한 복잡한 생각이 많이 있었지만 당이 인천 전체의 승리와 이번 지방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중요한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존중하고 또 환영하는 바입니다. 연수구 갑의 공천이 되신 우리 송영길 전 대표님은 바로 10년 전에 저를 이 연수구 갑에 보내서 여기서 밭을 갈게 만드신 분입니다. 어떤 지지자분이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주셨는데 보니까 바로 10년 전에 2016년 3월 6일인가요? 그날 바로 이 연수구에서 박찬대의 당선을 위해 가지고 개소식에 참석해서 저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리고 승리를 권유했던 송영길 우리 대표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민주당의 볼모지였던 우리 인천 연수구에서 삼선 의원으로 원내대표로 성장할 수 있는 최초의 기반을 만들어주고 도와주셨던 그 선배님이신 송영길 우리 전 대표님께서 6월 3일 역사적인 지방선거에 우리 연수구 갑에 강력한 지원자로 그리고 동지로 선배로 함께해 주신 것은 이것은 운명적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에 박찬대가 있을 때까지 큰 힘을 세워주셨던 우리 송영길 전 대표님 그리고 연수갑에 공천 받으신 송영길 대표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어려운 연수구에서 반드시 승리를 이뤄낼 것이고 압도적인 인천 승리에 함께 해나가겠다라는 결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의 결정에 또 그대로 따라주신 우리 송영길 대표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남준 후보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제가 곧 10년간의 국회의원 생활을 떠납니다. 그리고 계양을에서 우리 김남준 전 대변인이 당선이 된다면 원내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7월 1일 날 이재명 대통령님과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날부터 오늘까지 만 5년을 저는 당 안에서 그리고 국회 안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그 어려운 시간을 함께 견뎌내고 결국 내란을 극복하고 이재명의 국민주권 정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원 밖에서 아니 성남에서부터 함께했던 우리 김남준 대변인이 이번에 원내로 들어온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멋진 바통 타치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국회에서 그리고 국회 밖에서
함께했던 그 역할을 서로 같이 맡아가면서 해온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결국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에게 효능감을 줬던 이재명 국민 주권정부의 그 성공을 현장의 시도민들도 경험할 수 있게 유능하게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드는 역사적 소명을 가진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란을 극복하고 작년 6월 3일 날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공교롭게 올 6월 3일에 지방선거가 이루어집니다.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중앙정부만으로는 안 된다. 지방정부가 일 잘하는 정치적 효능감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을 실현할 시간이 이제 40일 앞으로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송영길 후보님과 김남준 후보님과 함께 압도적인 인천 승리를 함께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남섭 우리 시당위원장님 정말 20년 동안 이 불모지와 같은 연수구에서 오랫동안 연수구를 지켜오셨고 또 이번엔 시당위원장으로 오랫동안 헌신해 오셨는데 이번에 공천과 관련해서 아마 아쉬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봤더니 멀쩡하세요. 얼굴 표정만. 속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당인입니다. 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속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도 있고 아쉬움도 있겠지만 당인으로서 당의 결정을 당당하게 순복하고 민주당 전체의 승리,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위해서 서운한 내색 없이 열심히 현장 체험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민주당의 저력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저쪽 당하고 비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정지열 우리 연수구청장 우리 후보님도 정말 제가 연수구에 오기 전에 사선 구의원을 하시면서 우리 연수구의 구석구석 속속들이 잘 알았습니다. 행정 경험이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지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연수구 이전과 다른 구정을 확실하게 보여줄 후보라고 생각됩니다. 한 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구 갑에 공천을 희망했던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있습니다. 그분도 어저께 공천 결과를 듣고 저하고 담담하게 통화를 했습니다. 당연히 당인으로서 당의 결정을 순복하고 그리고 인천시 전체의 승리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헌신하겠다 다짐을 했으니까 정말 멋진 인천시당 우리 인천의 민주당원들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분들을 위해서 뜨겁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 참 그동안 잘해왔죠.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에 많은 시련을 대한민국과 함께 겪었던 그 자체가 바로 인천이라고 생각됩니다. 일제 강점의 그 아픔 이겨내고 해방과 분단, 전쟁, 가난, 독재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의 고비고비마다 우리 인천이 함께 했습니다. 산업화의 주역으로 그리고 6월 민주혁명 전에 5.3 인천 민주항쟁으로 그 물꼬를 텄던 산업화와 민주화 그 현장을 꿋꿋이 지켜내면서 인천은 발전해 왔습니다. 어느덧 300만의 인구가 되었고요. 이제 제2의 도시로 도약하기 직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천이 풀어야 될 현안 문제와 미래를 위한 준비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유능하게 일 잘하는 민주당 지방정부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 인천의 성장률이 6.0%에서 3.1%로 뚝뚝 떨어지다가 작년 2025년 잠정치는 마이너스 0.5%로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수도권이라고 하는 틀에 묶여 있어서 그동안 기회를 누렸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우선순위에서 어쩌면 밀릴 수 있는 이중소외의 한계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 놓을 코 없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특히 이러한 차별과 소외를 뼈아프게 겪어온 상징적인 곳입니다. 이제는 다시 인천 성장의 엔진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인천과 연수구의 강점을 살리고 여기에 경쟁력을 더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인천은 대전환을 이룰 충분한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1위의 바이오 생산 역량을 가진 잠재력이 높은 도시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 임기를 마치기 전에 인천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바이오 과학기술원 설립을 위한 법적 토대를 꼭 마련하고 싶습니다. 송영길 전 시장님 때 유치되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후에 시밀러 생산 세계 1위지만 신약 개발을 위한 메카로 한 단계 도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 역시 바이오 산업 성장을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차세대 모달리티 개발 인프라 부족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당 지도부가 우리 정청래 당 대표님께서 바이오 과학기술원 설립법에 조속한 통과로 인천이 대한민국 바이오의 심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인천은 출퇴근길 교통이 가장 큰 민생입니다. GTX-B, 수도권 서남부선, 주안 송도선, 청학역 정차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총력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나아가 인천 시민의 간절한 염원인 GTX-D Y자 노선과 GTX-E 노선도 차질 없이 제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당에서 책임지고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LNG 인수기지를 갔는데요. 만약에 한반도의 안보가 불안해서 전쟁이 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LNG 인수기지를 보면서 전쟁이 나면 우리가 했던 대한민국 정상화의 모든 노력이 어쩌면 다 흔들리다 못해 물거품이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인천이 평화의 이니셔티브를 지고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최전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뭐냐면 영종도에서 강화도로 있고 강화도에서 해주와 개성으로 있는 서해 평화 고속도로가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지방도로로 되어 있는데요. 반드시 국도로 지정해 주실 것을 우리 당 지도부와 정부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인천 대도약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하고 고루 성장하는 인천, 함께 잘 사는 인천을 위한 우리의 모든 힘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고남석 인천시당 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고남석 인천시당 위원장입니다. 4년 전 인천시장 빼앗겼습니다. 10개 자치구 중에 8개 자치구 빼앗겼습니다. 이제 다시 되찾아야 할 시간입니다. 이쯤에 우리 정청래 대표님께서 화력을 2배, 3배 증강시킬 수 있는 송영길, 김남준 후보를 보강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200%의 전투 역량을 가지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인천이 앞장서겠습니다. 4년간 저희는 대통령을 배출한 인천 지역이기도 하고 또 지난번 강화 보궐선거를 통해서 마의 40%를 넘는 자신감도 되찾았습니다. 이런 과정에 지난번 새우잡이도 해주시면서 우리 전략지역을 한층 보강해주고 계신 정청래 대표님의 힘을 받아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이든 누구든 우리 정청래 대표님 컷오프단 아주 유능하게 운영하셨듯이 그 비법을 전수받아서 우리 떨어진 모든 분들이 함께 승리를 이루고 함께 자축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인천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송영길 전 당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을 방문해 주신 정청래 대표님과 지도부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돌고 돌아 다시 민주당에 복당을 해서 공천을 이번에 아마 당무위원회 확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지명해 주신 정청래 대표님과 지도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계양 주민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김남준 후보님 공천을 축하드립니다. 당의 명령에 따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찬대 후보님, 지금 의원님 후보님 어디 부흥사 오신 목사님처럼 물이 오른 것 같습니다. 아멘으로 하다면 정말 우리 박찬대 의원님이 연부역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인천의 비전을 설파하는 걸 보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2016년도에 근소한 한 200표 차였던가요? 214표. 210표 차로 마지막에 당선 확정돼서 저희가 1당이 되었고, 그래서 20대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선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탄핵 절차가 진행이 돼서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새로운 그런 국면의 주역이었는데, 이번 내란 사태 때도 원내대표로서 우리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함께 손발을 맞춰서 이거를 정리한 것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참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번에 시장 후보가 되셔서 인천을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연수 지역을 신승을 해서 3선 동안 지켜왔던 우리 박찬대 의원님의 내용을 다 계승해서 잘 같이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고남석 시당위원장님, 정지열 구청장 후보님과 함께 잘 협력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박남춘 후보님과도 통화를 했고, 또 정일영 의원님과도 다 통화를 해서 위로와 또 협력에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황우려 의원님과도 통화를 해서 또 전폭 환영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송영길 연수호씨가 아주 환영하신다고. 우려가 되네. 근데 정승면 그 위원장이 후보가 아직 안 되셨죠, 그분은. 예, 뭐 여러 가지. 근데 페이스북에 나오라고 막 써놨던데 보니까 그러게요. 예. 환영한다고. 네. 그래서 여야가 모두 환영을 해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김남준 후보 승리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준비해온 말씀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된 김남준입니다. 먼저 계양의 일꾼으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정청래 대표님을 비롯한 중앙당의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 계양 발전의 밑그림을 그려주신 옆에 계신 송영길 전 대표님께도 존경과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천이 결정된 이후에 송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양은 나의 뿌리이다, 그리고 또 나의 심장이다. 그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 계양에 대한 애정을 지니신 송 대표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정치인은 주권자의 희망과 미래를 위한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능하고 또 쓸모있는 일꾼이라는 평가를 받도록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연수구청장 후보로 확정된 정지열 후보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제가 예비후보로 등록을 해서 혹시 몰라서 제가 마이크를 안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선 우리 제 캠프에 우리 너무 커서 정청래 대표님을 비롯해서 우리 지도부 오신 것 정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또 우리 송 대표님, 우리 연수가 배우신 것 환영하면서 정말 용기가 100배가 됩니다. 더욱 열심히 해서 반드시 필승으로 이루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벌써 연수에서 정치한 지 한 31년 됐습니다. 그래서 사선을 하고 의장을 역임했습니다. 공직생활을 하다가 한 1년 반 전에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사선을 넘었던 의지를 아시죠?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뭘 못하겠습니까? 반드시 연수에서 압승을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연수에서 우리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또 청년들에게 활력을 더하고
또 어르신들에게 행복을 심어주는 그런 따뜻한 연수를 만드는데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이 정지열이거든요. 이름과 같이 정성과 지성과 열성을 갖고 정말 우리 연수에서 문화가 꿈틀대는 연수, 또 교육이 충만한 연수, 또 건강이 흘러넘치는 연수를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땀으로 흠뻑 적셔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출마하신 우리 박찬대 의원님과 더불어서 인천을 도약시키고 또 연수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데 정말 진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원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꼭 압승을 거둬서 보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현장 최고위원회가 열리는 인천은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잇는 허브이자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을 뛰게 하는 심장입니다. 허나 지금 인천 경제는 멈춰서고 있습니다. 2022년 6.8%라는 역동적인 성장을 한 인천이 2025년 마이너스 0.5%라는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을 했습니다. 전통시장과 원도심 상권은 시들어가고 공단의 기업들은 열악한 교통망과 긴 통근 시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바로 이곳 인천이 성장의 날개를 펼쳐야만 합니다. 박찬대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님은 국회와 중앙정부, 인천시정을 두루 잘 아는 실력을 갖춘 인천에 딱 맞도록 최적화된 분입니다. 정지열 후보님은 이곳 인천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진심으로 인천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내란을 극복하며 보여준 강단 있는 모습과 늘 밝고 따뜻한 인간미를 갖춘 박찬대 후보님의 열정과 진심, 정지열 후보님의 진한 연수사랑이 자랑스러운 300만 인천 시민을 만나 인천을 확 바꾸고 더 나은 시민의 행복을 만들 것입니다. 어제 민주당은 인천 연수갑의 송영길 전 대표님을, 계양을의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실력 있고 든든한 후보들이 함께 이곳 인천에서부터 민주당 승리의 바람을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인천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메가시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과 입법으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토록 뒤집어 씌우려 했던 대장동 사건의 진짜 몸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회 조작기소 국조특위에서 대장동 키맨 남욱 변호사는 박영수 고검장의 소개로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부친의 집을 사줬다고 폭로했습니다. 남욱은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가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사건 브로커 조우영을 무혐의 처리한 것도 박영수 고검장이 윤석열에게 부탁해서 조우영이 입건이 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중수이과장 윤석열이 대장동 개발 비리에 자금으로 쓰인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를 덮어주며 독보섭처럼 자란 부패 카르텔이 2019년 윤석열 부친의 집을 김만배에게 팔아 넘기는 데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은 로또와 같은 우연한 거래라고 국민을 속였습니다. 이렇게 부패 카르텔의 몸통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민을 속이고 인명권자를 기만하는 연성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연성 쿠데타로 용산 대통령이 된 윤석열은 정작 자신이 부패 카르텔의 중심에 서 있으면서도 야당 대표 이재명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추잡하고 파렴치한 인간 사냥 수사를 쥐야장천 해댄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12.3 내란을 일으켜 온 국민을 겁박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한민국 국가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드는 선거입니다. 아직도 이 나라에 준동하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세력의 부패 카르텔을 단죄하여 끝까지 청산하고 지방선거에서 철저히 심판해 견고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박지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당의 훌륭하신 후보님들, 시장, 구청장 후보님과 시구의원 후보님, 또 재보궐 후보님들을 뵈니까 마음이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은 이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국민의힘의 공천 참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국민의힘의 재보궐 공천 결과가 여러 군데서 발표됐습니다. 친윤과 극우 이미지를 희석했다고 자평들 하던데 양두구육이라는 모 인사의 발언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에 공천된 이정현 후보는 비상계엄이 충정에 의한 것이고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두둔했던 사람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해경 비판은 빼달라고 요구했던 보도 개입 사건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공관위원장을 맡던 사람이 내려오자마자 자기 공천장을 받아간 일입니다. 혁신 공천을 내세우다가 돌연 사퇴하더니 며칠 지나 복귀하면서 공천 결과에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자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사건에서 공천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법원 가처분 결정까지 내려졌죠. 이렇게 공천 혼선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오히려 셀프 공천장을 받아가는 이런 모습, 어디에서 혁신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공천된 양정무 후보는 작년 3월 헌재 앞 윤석열 탄핵반대 폭력 시위에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당 김용만 의원에게 애비도 없냐며 욕설을 퍼붓다가 고소당한 사건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이자 전 국가보훈처장의 아들이신 김용만 의원에게 이렇게 폐륜적인 막말을 한 양 후보는 이미 범죄 전과가 9건에 이릅니다. 이러한 9건의 전과 사실을 알고도 국민의힘은 24년 총선에서 양 후보를 공천했고 올해 1월까지도 전주갑 당협위원장으로 활동을 시켰습니다. 이번에도 걸러지지 않고 다시 도지사 후보로 전북 도민들 앞에 나설 것입니다. 검증 누락이 아니고 이것이 국민의힘의 수준입니다. 전북 군산 김제 부안갑에 공천된 오지성 후보가 있는데요. 국민의힘 전북도당의 종교 특보였습니다. 목사로서 교회에서 설교하거나 유튜브 발언을 할 때 전라도는 영적으로 너무 어둡다. 흑암의 세력에 전라도 땅이 잡혀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부르고 SNS에서는 전라도의 공공건물에 파란색이 많은 것이 고도의 가스라이팅 계획된 것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비하, 역사 왜곡, 음모론적인 선동으로 호남을 모욕하던 인물이 또다시 호남 유권자 앞에서 표를 구걸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검증 누락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선택입니다. 윤석열 정치, 폐륜 막말 정치, 지역 비하 정치를 상징하는 인물을 내세우면서 친윤과 극우를 지웠다고 말하면 유권자를 얕보는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이 위장 쇄신을 반드시 꿰뚫어 보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규환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근 현대사의 영역을 고스란히 간직하며 국난의 시기마다 맨 앞에서 민족의 운명을 지켜낸 인천. 수도로 가는 관문으로서 제조업의 본산이자 물류혁명의 출발지이며 대한민국 수출 경제의 견인차가 되어주었던 산업화의 심장 인천. 노동해방의 기치 드날린 한국 노동운동의 성지이자 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어준 5.3 민주항쟁의 진원지 인천. 더불어민주당이 바로 그 인천에 왔습니다. 인천이 멈추면 대한민국의 공장이 멈추고 인천이 움직이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 걸음 전진할 정도로 인천 시민은 한국 현대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 인천의 역사적 자부심을 회복하고 인천의 미래를 약속하기 위해 인천을 찾았습니다. 인천에서 나고 자란 인천의 아들 박찬대와 함께입니다. 경제와 정치 양면에서 모두 전문성과 능력을 인정받은 검증된 인물, 추진력과 소통의 지도력,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으로 무장한 박찬대와 함께 인천을 더 이상 서울의 그늘에 가려진 배후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독립적인 거점 도시로 동북아시아의 중심 도시로 웅비하도록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인천을 AI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신약 개발의 산실로 만들겠다는 박찬대의 구상은 곧 더불어민주당의 구상이며
K 콘텐츠와 청년 산업이 결합된 새로운 성장 거점을 구축하고 신재생 에너지 및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박찬대의 계획은 곧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입니다. 민주당이 아낌없이 지원할 것입니다. 송영길, 김남준 두 분께서도 힘을 더할 것입니다. 이제 인천 시민께서 성과 없는 거칠의 용역 행정과 생색내기 선심성 정책, 비리 의혹과 불통으로 점철된 유정복 시정을 심판해 주십시오.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호흡하면서 인천의 100년 미래를 열어갈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와 정지열 연수구청장 후보, 그리고 반듯하고 유능한 인천의 민주당 일꾼들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6.3 지방선거 국민의힘도 후보자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후보라는 사람들의 면면이 참으로 실망스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아니, 분노스럽습니다. 이미 무능 비리로 검증이 끝난 퇴물 현역 광역단체장들, 시도민에 의해 심판받아야 마땅할 사람들, 심지어 자기네 당원들에게서조차 배척받는 인물들을 그대로 내세우는 건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인물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아예 국민 여론의 민심에 귀닫기로 작정한 겁니까? 더구나 인천 유정복, 서울 오세훈, 부산 박형준 등 12명 시도지사들은 12선 내란 직후 더 이상의 헌정 중단 사태는 막아야 한다며 윤석열 탄핵 반대 입장문을 발표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놓고 막상 탄핵 여론이 높아지고 실제로 탄핵될 것 같으니까, 특히 수도권 민심이 완전히 돌아서자 유정복, 오세훈 그제야 마지못해 탄핵 찬성으로 돌아선 간교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고서도 이제 와서 마치 대단한 일이라도 한 양 자랑하고 다니는 한없이 얄팍하고 요사스런 사람들 아닙니까? 내란의 찌꺼기까지 남김없이 청산하고 국가 정상화를 완수해야 할 이 시점에 이런 수준의 사람들을 내놓다니 선거가 장난입니까? 그러니 지지율 곤두박질, 자기 당원들조차 부끄러워하는 민폐 정당이 된 것 아닙니까? 이러니 위헌 정당이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해산만이 답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모두 발언 마쳤습니다. 마무리 말씀 대표님. 네. 아침부터 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출출하고 시장합니다. 박찬대 의원님 시장합니까? 네, 시장할 것입니다. 그래도 시장하지만 좀 인천에 왔으니까요. 우리 유동수 의원님, 정일영 의원님은 일찍 드셨고, 예, 유동수 의원님 한 말씀 하세요. 예, 정청래 대표님 오늘 연수구에 오셔서 엄청난 힘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를 중심으로 또 고남석 시당위원장 그리고 송영길 후보, 김남준 후보와 함께 원팀이 되어서 인천의 승리를 견인하고 이를 바로 삼아서 대한민국 전체 우리 민주당의 승리를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인천 연수에서 현장 최고위를 했는데요. 와 보니까 박찬대도 고남석 위원장도 송영길도 김남준도 다들 연수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곧장 출격해도 곧장 출격해도 실수 없이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파란 점퍼를 입고 서 계신 우리 후보님들도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박찬대처럼 생기 있고 활기차고 그리고 눈빛이 초롱초롱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곳곳에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 지방선거를 맞이해서 사자성어 4개를 머릿속에 갖고 다닙니다.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종횡무진, 다닌다. 전광석화처럼 결단한다. 그리고 지성감천, 지극정성을 다해서 하늘도 움직이겠다. 그런 사자성어를 항상 갖고 다닙니다. 오늘 인천에 와서 느끼는 것은 우리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를 중심으로 잘 준비되고 그리고 연수도 잘 되고 그래서 단어 하나가 더 생각났습니다. 유비무환. 준비가 잘 돼 있으니까 환란 같은 건 없고 잘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고남석 위원장님 연수갑 전략공천을 은근히 기대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좀 지난 밤에 밤잠을 못 이뤘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있는 속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 하는 것도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눈빛을 안 마주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큰 마음을 갖고 계셔서 앞으로는 우리 당원들이 기억하고 끝내는 고남석 우리 위원장님도 이곳 인천에서 꽃을 활짝 피울 날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꽃을 피우는데 저도 걸음 한 줌, 물 한 바가지 쏟아붓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최고위원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